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는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려고 연일 새로운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치명적인 카드 하나를 꺼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12월 새로운 수출 통제법을 시행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 수출을 끊어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관영 언론 환구15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한 보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은 히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주요 공급을 차단한 것을 참고해 반도체가 없으면 히토류도 없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정부의 입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 언론이 그냥 내보낸 기사가 아니라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 최고입법기구는 지난 17일 새로운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 화웨이, 틱톡, 텐센트 홀딩스, SMIC를 제재한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 당국에게 규제 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기관에 대한 수출이나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49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중 48번째 조항의 내용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남용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중국은 실태를 기초해 상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자신들을 압박하면 바로 보복하겠다는 걸 법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조안에는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되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라고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즉, 중국 당국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수출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국 정부는 국익 보호를 명분 삼아 히토류의 직접 회로 기판을 첫 번째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금속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중국 기업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끊어 퀄컴, 마이크론, 인텔 같은 미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업에 영향을 주어 무례한 괴롭힘에 대응할 때이다. 히토류는 존재량이 적은 스칸듐, 이토륨 및 란탄 계열 15개 원소 등 총 17개의 원소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풍력 발전용 터빈, 군사무기 체계 등 각종 첨단 제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 수출 물량의 42.3%를 책임졌습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일본에서도 히토류가 나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워낙 미미해서 중국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히토류를 중동의 석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히토류를 잘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고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낮고 환경 규제 역시 약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도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공고하게 쌓아둔 벽이 워낙 높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은 현재 히토류 수입량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든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돌연 미국 광산업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물자법을 동원해 광산 개발을 촉진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더불어 히토류 분야에서도 반중국 전선 구축을 모색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 간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이런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누려온 우위가 중국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흥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미국이 외교당국 간 협의에서 신흥 기술을 의제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 분야에서 함께 중국을 견제하자는 미국의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이른바 ERGI를 소개했습니다. ERGI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의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히토류 등 에너지 자원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보츠와나 등이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유럽연합도 최근 히토류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ERGI를 유럽연합의 비슷한 계획과 통합하려고 하며 한국과도 더 가까운 협력을 희망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ERGI는 미국의 쿼드 협력국들이 추진하는 비슷한 계획과 합쳐 클린 광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미 국무부는 이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년 개최 예정인 에너지 정책 대화에서 ERGI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점점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중심인 독일도 나섰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재무장관이 함께 공급망 다변화를 공식 언급하며 자국 기업들의 탈중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갈등이 격화하면서 유럽연합을 파트너로 두려던 중국의 구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9일 독일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에 참석해 독일 기업들에게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대아시아 수출의 4분의 3이 동아시아로 가고 그중 절반이 중국으로 간다.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함께 자리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한국을 언급하면서 대체국가로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코로나 대유행을 무난히 잘 대처하면서 경제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독일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저물고 한국이 떠오르게 되겠네요.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부야 겐지 킹스 칼리지 런던 인구보건연구소 소장은 일본은 엉망진창이 됐다며 확진자들은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환자가 급증하면 도쿄 의료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환자치료의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용 병상이 5개뿐이다. 이는 독일, 이탈리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확진자 1000명을 넘은 이후 18일 만에 확진자가 5배 이상 늘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절반 이상이다. 전일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하고 바이러스 검사 건수를 하루 2만 건씩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총 8만여 건에 불과하다.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대부분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어 이행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시민들의 자발적 외출 자제에 달려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은 여전히 정상 운행되고 있고 어린이집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재택근무를 격려하고 저녁 외출 자제를 당부했지만 일본 국토교통청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비율은 8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우라 히로시 홋카이도 대학 역학 교수는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도쿄 확진자 수가 폭발적 급증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로 올림픽의 저주 실감. 2020 도쿄 올림픽을 개최 예정국이었던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일본의 올림픽의 저주가 언급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했기에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여건도 7월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17일에는 주요 7개국으로부터 도쿄 올림픽 정상 개최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산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주일 뒤 아베 총리와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것으로 전락했다. 올림픽 1년 연기가 결정되자 경기장 등 시설의 유지, 보수 등 손실액이 6,400억 엔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동안 일본 내에서 볼 수 없었던 뉴스가 본물 터지듯 밀려나왔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한다고 자평했던 일본 내에서 확진자가 쓰나미처럼 발생함으로써 지난 29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으며 한국의 확산 속도를 앞질렀다. 일본 프로축구, 프로야구 선수의 확진자가 속출했고 일본 올림픽위원회 부의장이나 일본 축구협회 회장도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쿄도는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본 경기도 얼어붙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가 회복 중이란 판단을 철회하고 엄한 상황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이후 처음이다. 실로 올림픽의 저주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할 수 없는 이유 1. 국민성이 글러먹었다. 2. 지도자가 너무 무능하다. 3. IT 기술이 한국에 비행의 엉망이다. 4. 이 와중에도 수많은 극우파들이 한국 따라하기에 반대할 거다. 5. 인구가 쓸데없이 너무 많고 특히 노령층 인구가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많다. 6. 평소 방사능 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국민들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다. 7. 쥐가 많은 나라라 하늘이 돕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진도 8 지진을 선물할 수도 있다. 일본 사업 규모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커. 효과는 회의적.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감염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한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적용한다. 이 선언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과 기업의 외출 자제 및 영업 중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타 국가에서 실시하는 지역 봉쇄 조치와 달리 외출 금지를 강제하지 않고 철도와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도 유지되며 도로도 봉쇄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7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과 추경 예산안을 내각에서 결정했다. 사업 규모는 108.2조 엔, 재정지출 39.5조 엔이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이던 2009년 4월 경제대책 재정지출 15.4조 엔을 크게 상회한다. 국금센터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단계와
수습 이후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수요를 진작하는 V자 회복 단계의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그러나 대규모 경제대책의 효과를 주목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긴급사태 선언의 구속력이 제한적이어서 감염 확산 지속 및 수요 위축 장기화를 예상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번 긴급 경제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주체들의 당장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있으나 유럽 등에서의 도시봉쇄처럼 경제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심각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레저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계 소비가 더욱 줄어들고 설비 투자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